안녕하세요. 2월 8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하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총싸움 게임으로 유명하죠. 이게 이제 어마무시하게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고, 또 그만큼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게임이 이 크래프톤이라는 업체에 가져다 주는 그 수익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도 시장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인도가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 총싸움 게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게임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 크래프톤이 투자하는 것만큼 수익을 못 보지만, 인도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시장으로 지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배틀그라운드나 이 크래프톤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이 먹힌다면 실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크래프톤이 인도 시장에다가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자, 보시게 되면 이 크래프톤은 기본적으로 이 장병규 회장이 최대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본 엔젤스 벤처 투자 파트너스, 여기를 통해서 일부 또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래프톤을 지배하고, 크래프톤 밑에 이 블루홀 스튜디오가 이제 펍지죠, 펍지. 펍지가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게임 회사입니다. 라이징 윙스, 드림모션, 팁토 게임즈, 띵스플로어, 파이브냅, 이게 모두 다 게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크래프톤 밑에 개별 회사들로 갖고 이제 다 비상장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크래프톤만 상장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전체 지분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리 IPO까지 해서 상장을 하느라고 주식이 많이 이제 분산이 되어 있죠. 이 배틀그라운드가 진짜 대단한 게임이라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일본 도쿄를 출장 갔을 때, 도쿄에 이제 아키하바라 하면 우리나라 용산 전자레는 장가 같은 데인데요. 이 아키하바라에 되게 유명한 빌딩에 이제 광고판이 있어요. 광고판에 이 배틀그라운드 광고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게임 하면 이제 이 콘솔 게임이나 이런 게임 하면 일본이 거의 뭐 종주국이다시피 한, 그런데 일본 게임 시장의 본고지인 일본 아키하바라 한가운데서 배틀그라운드의 광고판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그 뭉클한 감동. 야, 이게 우리 한국 게임 업체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이제 일본이 한물 갔구나. 이제 일본은 여전히 옛날 콘솔 게임기 8비트 시대나 메가드라이브라고 그러죠. 메가드라이브나 패미컴, 슈퍼 패미컴 이런 게임기 하던 시대에 그 게임들 속에서 이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물론 요즘 들어 이제 닌텐도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죠. 닌텐도 게임도 있지만, 그래도 이 PC 게임 쪽에서 이제 더 시장이 크죠. PC 게임도 시장도. 근데 여기를 주름 잡는 이 펍지의 이제 크래프톤의 이 배틀그라운드, 이 게임이 이제 일본 도쿄 한복판 아키하바라에서도 이제 광고가 되고 있다는 게 참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개별 회사들이 다 게임을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다 발표를 하죠. 작년에 배틀그라운드 2 성격의 게임을 내놨는데 그게 아주 개박살이 났습니다. 개박살 났다기보다는 원편인 배틀그라운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임 흐름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2편인지 1편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그리고 새로울 게 별로 없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히트를 못 쳤습니다. 그냥 배틀그라운드의 확장판 정도로 인식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디펜스 더비나 무슨 로드 투 베러 무슨 이런 게임들, 이게 이제 또 얼마 전에 작년 연말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했던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라는 이 게임, 이건 아예 그냥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인가요? 다른 외부 게임 개발사에 아주 하청을 줘가지고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것도 아주 폭망했죠. 즉,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외에 성공한 게임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게임을 만들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니 뭐니 들어가는 비용은 꽤 많죠. 개발비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벌어온 걸 그냥 신규 게임 하는데 투자해서 다 날리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주가가 이렇게 막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빠지다가 작년 4분기 때 단기 순손실이 1,000억 정도 발생했어요. 이게 이제 분기 실적이고요. 온기로 따져보면 그 분기에 넘어온 게 있으니까 한 5,000억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이 분기 전체로 해서는 6,000억 정도 순이익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근데 이게 참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대단한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내놓는 성적표라고는 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작년 실적을 연 단위로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도 1.7% 정도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만 지금 15.5%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3.8% 정도 줄어들었죠, 외형이.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죠. 그런데 워낙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은 상장할 때도 그렇지만 현금을 많이 시장으로부터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자사 취득도 하고 소각도 하면서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을 펴겠다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정기 주총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주주들을 달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게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앞에도 봤던 여러 가지 이제 게임 레이블 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밑에 계열사들을요. 그 계열사마다 게임을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임이 약 한 20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20여 종으로 알려져 있고 2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성공을 할 테고 또 성공한 것 중에 좀 사이즈 크게 배틀그라운드처럼 이렇게 좀 성공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건 모르죠. 아직까지는 이 크래프톤 휘하에 있는 게임 업체들 중에 배틀그라운드 외에는 성공한 게임을 내놓은 업체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2022년 온기 실적으로 봤을 때 크래프톤의 적정 주가는 15만 원이지만 제일 낮았던 가격이 지난 1월 5일 날 찍은 16만 500원입니다. 15만 원을 깨고 내려가진 않죠. 왜? 갖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아요. 공배도 세력이 지난해 뉴스테이츠라고 배틀그라운드 2 격의 게임이 나왔을 때 그 게임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했을 때 공매도를 떼가지고 엄청 폭락을 시켰죠. 말 그대로 이제 40, 50만 원 하던 게임 주가가 거의 25만 원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락하고 나서 1년 내내 흘러내렸어요. 1년 내내. 왜냐면 후속작으로 나온 자꾸 게임마다 대부분 다 그냥 게임 개발비 날려먹고 마케팅비 날려먹고 그러면서 계속 손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배틀그라운드에 의존해 있는 단일 게임 리스크가 점점점 커진 거죠. 전반적으로 배틀그라운드는 그러니까 크래프톤은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주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새로 이제 20여 개의 신규 게임들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최악은 지났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 15만 원보다 훨씬 높은 16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게 된 거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갖고 언제든지 무상증자 100%를 때려버리면 여기 이제 공매도를 때린 공매도 세력들은 앉아서 그냥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는 15만 원을 터치 못하고 그 전에 그 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 정책 이거를 이제 경영진이 꺼내 들었어요. 주총을 앞두고 당연히 이제 이런 좋은 카드를 내놔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이렇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주주들을 달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함부로 공매도를 때리지 마라라는 신호를 시장에다 주는 겁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주가가 많이 폭락한 것은 공매도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이 숏 커버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 이상 이 숏 커버링이 시장에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게임 회사들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휘하에 있는 업체들이 새로 공개하는 그 신작 게임이 시장에서 먹혀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돈을 벌어다 줘야만 이 기업의 그 크래프톤의 실적이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또 내려가는 거죠. 왜냐면 개발비도 날리고 마케팅비도 날리고 돈이 이래저래 돈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어느 세월에는 바닥을 찍게 됩니다. 바닥을 드러내게 됐죠. 그래서 그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어떻게든 실적을 내는 게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크래프톤이라는 게임은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이 무상증자까지 나서는 게 가장 그 좋은 거긴 하지만 무상증자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아껴두고 있는 거고요.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해서 자사 취득과 소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이러한 게임 업체들은 게임을 잘 만들어야만 실적을 재평가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종목을 잘 보시는 게,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냥 뭐 바닥을 찍었을 거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앞으로도 이 회사가 그 공개할 게임이 한 20개나 되는데 그 20개 중에 제대로 이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공개해서 그 게이머들한테 인정을 받아야만 밥값을 하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고 종목을 보시면 무조건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뭐 주가가 싸 보인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할 거다 이런 말씀 못하죠. 왜? 여전히 뭐 19만 원 이렇게 하는 가격대라면 비싼 건 비싼 거예요. 적정 주가는 15만 원이기 때문에 15만 원보다 높은 가격이 있으면 비싼 거죠.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서 이 크래프톤을 한번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 게임 업체들에 대해서 그 새롭게 공략하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 게임 업종들은 향후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NC소프트 같은 게 기사에 발생한 것을 보셔도 알 수 있겠듯이 그 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좀 두고 좀 애정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